그러면서 나한테 너가 나랑 만나주면 안 돼. 딱 하루만 이러는 겁니다. 네, 제가요. 넌 연하남의 총각이라 뒤탈도 없을 것 같고 고향 사람이라 서로 믿음도 있고 어때? 주변인들은 다 취업에 성공하는데 나만 항상 면접에서 떨어질 때였어요. 졸업한 지 벌써 1년째. 여전히 취업 준비에 매달리며 암울한 백수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면접을 거듭해서 떨어지는 일상은 나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점점 무기력함과 한심함을 느끼게 했다. 면접관의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취업에 성공하며 나와는 달리 미래를 향해 나아갔지만 난 반대로 끊임없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현실의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다. 괜한 자격지심에 친구들도 잘 안 보게 되고 외출도 안 하게 되고 점점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다. 이후 내 모습은 점점 더 꼴사나운 모습으로 변해갔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되었다. 그때쯤에 우리 집 바로 앞에 GS25시 편의점이 생겼는데 보름 넘게 일하던 야간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점장이 직접 가게를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난 맨날 새벽까지 게임하고 아침에 잠자는 경우가 많아 주로 새벽 시간에 담배나 군것질거리를 사러 가는 경우가 많았고 우연인지 인연인지 몰라도 매번 그녀를 마주치게 되면서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하루는 담배 사러 갔다가 출출해서 컵라면 하나 먹고 들어가야지 하며 뜨거운 물을 받고 있는데 그녀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다. 뭐 하시는 분이신데 매번 이 시간에 오세요. 매번 새벽에만 오니 내 직업이 궁금했나 보다. 취업 준비생이라 말하기도 백수라 말하기도 그래서 딱히 둘러댈 말이 없어. 그냥 프로그래머예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혼자 있기 심심해서 말 걸었는데 대답 잘해줘 고맙다면 내게 아주 살갑게 다가왔고 약 30분 넘게 대화를 나누다 올해 35살이고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란 걸 알게 되었다. 그날은 밤 11시가 넘어 편의점에 들렀다. 담배 하나 사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또 말을 걸어온다. 많이 심심했나 보다. 프로그래머시면 늦게 주무시겠네요. 네, 저는 조용해야 코딩이 잘 되거든요. 저기요. 앞에 파라솔에서 술 한잔 하실래요? 네. 가게는 어쩌고요? 가게 앞에서 먹는 거니까 괜찮아요. 12시에 알바생 오니깐 그때 교대하면 돼요. 술은 제가 살게요. 네. 그럼 맥주 하나만. 그렇게 술자리가 시작되고 우리는 늦은 밤 파라솔 아래에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깊은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현재는 싱글이에요. 사장님은 결혼 언제 하세요? 5월쯤에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파라솔 밑에서 술 한 잔을 즐겼다. 이야기 중에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보았고 그녀는 나와 같이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나와 동생처럼 편안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나, 남친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어요. 연애한 지가 벌써 8년째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약 2달 뒤 그녀에게 큰 사고가 생기게 되어 저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남친이 결혼을 한 달 앞둔 친구의 총각 파티에 참석을 하였다가 처음 보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물론 하룻밤의 실수였던 거죠. 하지만 그동안 여자라 이성 문제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처음 겪어보는 일에 회의감 반, 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 반. 암튼 당장이라도 똑같은 짓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너무나도 창피해서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라며 내 앞에서 어쩌면 좋겠냐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순간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야 그녀 마음이 풀릴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수란 거 뻔히 아는데 어쩌겠어요. 라며 실수했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모르는 척 넘어가라 했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똑같은 짓으로 되갚아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인, 눈에는 눈. 이라며 자긴 똑같이 되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오우, 성격이 보통 아니구만. 솔직히 그녀 속내를 알고 나니 살짝 무섭기까지 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가 나랑 만나주면 안 돼. 딱 하루만 이러는 겁니다. 네, 제가요. 넌 연하남의 총각이라 뒤탈도 없을 것 같고 고향 사람이라 서로 믿음도 있고 어때? 솔직히 솔로로 지낸 지 오래라 구미가 땡기더군요. 못할 것도 없죠. 열 여자마다 아는 남자 없다잖아요. 하하. 대화가 점점 더 무르익을 때쯤 그녀가 자기랑 따로 한잔하자고 한다. 그렇게 깊은 대화를 끝내고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 호프집에서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녀와 정신없이 잔을 부딪히고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그녀는 내 옆에 와 있었다. 그리고 엉겨 붙기 시작했다. 누나 취했어요. 어서 물 한 잔 마셔요. 싫어. 나 술 마실래. 그래요. 그럼. 그러더니 그녀가 갑자기 졸기 시작했다. 맨정신에 거사를 치르기엔 민망했나 보다. 누나, 이제 가시죠. 벌써 시간 많이 늦었어요.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그녀에게 물었다. 누나,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가자며 집 주소를 알려준다. 도착한 곳은 거의 조용한 주택가 원룸 건물.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녀가 들어가는 데 따라 들어갔다. 다음 날 누나, 나 갈게. 인사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가 내일 또 와야 돼. 이러는데 그럴게. 라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왔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로 살톡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연인 같은 연인 아닌 사이로 지냈고 연상이라고 고맙다고 나한테 돈 쓰란 소리 한 번 안 하고 데이트 비용을 다 내더군요. 그런데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파혼을 하게 된 겁니다. 남친이 채팅 앱을 한 걸 보게 되었다더군요. 이후로 통장 내역, 핸드폰, 모든 사생활 다 오픈하겠다고 하면서 믿어달라기에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다가 며칠 뒤 여자의 촉이 발동하더랍니다. 그래서 몰래 남친 블랙박스를 뒤졌다네요. 알고 보니 그동안 폰 하나를 더 만들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자들과 연락하고 지내며 몰래 만나왔던 겁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그만하자고 말했대요. 정리할 게 많아 복잡하지만 부모님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렇다고 지옥 불인 걸 알면서 뛰어들 순 없었으니까요. 본인도 체념하고 알겠다고 하더랍니다. 이후 상처받은 그녀와 백수총각인 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연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고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다음 달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전 백수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